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부동산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안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숨죽이고 있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잘 맞는 격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려면 투자의 칼날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날카롭게 단련시켜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한 주의 중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한승현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반기가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본격적인 대응 전략 필요하잖아요. 가지고 계신 궁금증 모두 실전부동산 고고 앞으로 보내주세요. 02077-6358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시장의 맥을 짚는 부동산 꿀팁 살펴봐야죠. 오늘 어떤 이슈 들고 오셨나요? 네, 요즘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특히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좀 유추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보시죠. 일단 보시는 자료는 월간 서울주택동향에서 한국감정원의 최근의 자료입니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약 3년 이상의 서울의 주택 동향에 대해서 자료가 조사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각종 규제가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그래프의 다음 그래프에 대해서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2016년 2월에 주택담보대출 규제해서 대출 심사 강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보시면 파란색이 매매입니다. 파란색에 집중해 주세요. 검정색은 전세인데 일단 매매가 중요하니까요. 이제 보시면 규제가 발생하기 전에 가격이 상승했었죠. 근데 규제 바로 전에 약간의 하락폭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1.3 분양권 전매 규제라고 해서 또 2016년에 11월에 규제가 또 발생이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미비하지만 상승을 했다가 규제 바로 전에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락세는 0 이하인 마이너스를 뜻하는 게 아니라 상승률이 낮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낮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상승이 된 거죠. 절대 0 이하를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파리 대출 규제해서 2017년에 8월에 한 8월이 이 정도 되겠죠. 8월에 또 대출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전에는 또 가격 상승폭이 있다가 여기서 약간의 하락이 지금 약간 내려가는 게 보시죠. 좀 약간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러한 대출 규제조차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적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또 볼까요? 바로 4일 양도세 중과 규제가 발생이 되었죠. 이 양도세 중과 규제가 발생되기 전에 보시면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컸어요. 과거의 상승폭, 각 규제 전의 상승폭보다 훨씬 더 컸죠. 그러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격 상승률이 낮게 상승하는 게 좀 이렇게 그래프가 기울었죠. 그러니까 하락했다는 게 아니라 상승률이 낮은 거죠. 마찬가지로 기존의 규제 발생 전하고 똑같은 패턴이 보입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자, 지금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종합부동산세가 6월에 생길 수도 있다, 시행될 수도 있다. 하반기, 올해 18년 하반기에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유추해 보면 됩니다. 자, 만약에 6월경에 여기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상승이 이제 시행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그 상승률, 세제 상승률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전에 또 가격 상승이 보이다가 규제 전에 하락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아니고 자, 여기 제가 여기서 X를 그릴 수가 없어서 어쨌거나 이게 아니고 만약에 이러한 규제가 하반기에 발생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유추가 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상승폭이 있다가 또 규제 발생되기 전에 잠깐 또 내려가겠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저랑 똑같이 보시고 계신데 늘 규제가 발생되기 1개월에서 2개월 전에는 상승폭을 보이다가 규제 발생 전후로 약상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늘 그러니까 이걸 가격 하락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는 늘 발목에서 투자하시길 원하시잖아요. 정 그게 안 된다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꼭지점보다는 한 요 정도에서 가격,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막 뭔가 투자한대더라 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가장 좋을 때는 바로 이때예요. 이렇게 하락했을 때, 이럴 때 하락해야지, 투자를 하셔야지 그 다음은 그만큼에 대한 상승폭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자료를 통틀어서 규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위치를 이기는 부동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이기는 부동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래프, 방금 말씀드린 그래프도 전국 모든 부동산에 통용되는 게 아니라 위치, 그다음에 가격 이런 데에서 유리한 물건이 이러한 그래프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투자하실 때는 위치나 가격은 늘 베이스를 하시고 이러한 투자 포인트를 잘 찾으신다면 훌륭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거와 함께 하시면서 발목에 사서 머리에 파는 달콤한 상상 해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북적북적한 강서구 안에서도 화곡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자리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화곡역에서 걸어서 5분, 2018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층수는 7층 건물 내 5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구조네요. 매매 금액 살펴보면 2억 3,5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은 2억 1,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은 2천만 원에 월 6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1,0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억 500만 원 예상되는 곳입니다. 제가 왜 북적북적하다고 했냐면요. 거주인구도 많은데 개발 호재, 마곡지구발 호재 같은 걸로 또 이주인구도 북적북적한 동네거든요. 자, 저희 자세한 입지 여건, 개발 호재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제 지도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지도의 한가운데 건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그 물건의 위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중교통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제일 가까운 데는 역시 5호선 화곡역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 5호선 화곡역이 보라색이 여러분도 혹시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실선을 따라서 발산역과 마곡역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김포공항에 이제 정차를 하는데요. 그렇게 이쪽 강서에서 5호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물며 건물의 위치가 5호선과 가깝기 때문에 마곡지구의 접근성이 가깝다. 이 얘기는 마곡지구의 근무자들께서가 현재 이 건물에 또 거주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마곡지구 이 밑에나 우측이나 이쪽은 대부분의 아파트인데 간혹 이제 우리가 많이 소액 투자하는 다세주택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큰 그 갭 투자 금액이 발생이 됩니다. 벌써 마곡지구 효과 때문에 토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 가격도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물건을 발굴하게 된 거는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마곡지구 가는데 분양가가 낮다는 겁니다. 그럼 궁금하시죠? 그럼 조금 이따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근에 살펴볼까요? 바로 이 건물의 위치에서 쭉 그냥 한시 방향으로 가면은 9호선이 나오면서 가양대교까지도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강서구청이 또 위치하고 있고요. 좌측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김포공항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본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5호선과 마곡지구, 김포공항, 그다음에 9호선, 그다음에 또 가양역, 사통팔달에 한 가운데 위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발 호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좌측에 있는 이게 이게 사실은 조감도예요. 근데 이만큼 거의 많이 지어졌죠. 마곡지구입니다. 이 마곡지구인데 LG전자, 코오롱, 롯데, 신세계 저는 여기 자주 가요. 마곡지구에 갈 때마다 놀래요. 큰 건물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밑에도 있죠.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한 10몇 개 동이 LG전자만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또 마곡지구에는 마곡 이대병원이 조금 이제 앞에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건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화곡역 바로 위치에 있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개발 호재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종 홍대 입구 광역철도 추진 MOU라고 해서 서부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정차하는 위치가 본 사업자하고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별 효과가 없죠. 그런데 지금 예상되는 게 바로 화곡역에 정차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곡역 지금 5호선이 마곡지구에 두 정거장만 가면 마곡지구라고 했죠. 그런데 이 화곡역에 바로 이 서부광역철도가 꽂힌다면은 그만큼 또 감정평가가 주변에 들썩하면서 시세 차익도 여러분들 예상이 충분히 되겠죠. 이러한 개발 호재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곡지군요. 개발이 활발하게 지금 이 순간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랜드스케이프가 바뀌는 좀 그런 동네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지역의 수익형 부동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침 다세대 주택이 들어왔는데 건물 특징에 주목해 볼까요? 네, 이제 조감도를 보실 거예요. 자,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은 층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유가 주차장이 무려 3개층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걸 다 합친다면 10여 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더불어서 뷰, 전망이죠. 전망과 채광, 환기까지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택입니다. 윗부분은 주택이고 아랫부분은 오피스텔이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죠.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기타 등등이 되고요. 여기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특별히 1층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관리사무소, 즉 경비실, 또 여기 안에다가 위치를 해놨습니다. 물론 관리비에 따라서 여러분들 건 조합원, 그러니까 입주민이라든지 분양받으신 분들 회의를 통해서 경비실로 쓰셔도 되고 창고로 쓰셔도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한 경비실, 그러한 위치 관리사무소까지 계획을 해놨다. 실제 그 위치에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준공은요 지금 조만간 얼마 안 냈어요. 지금 이 방송 나가는 시점으로 해서 한 일주일도 안 걸렸고요. 이제 조만간 보존 등기까지 날 예정입니다. 제가 지하 주차장 3개층 얘기 드렸죠. 도시 내에서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밑에는 지하 2층 주차장 제일 밑에고요. 이쪽에서 차가 직접 진입을 해요. 그래서 자주식 주차합니다. 기계식 주차 아닙니다. 그다음에 위에는 지하 1층 주차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좌측에서 차가 들어와서 직접 주차를 하는 겁니다. 기계 주차 아닙니다. 그리고 1층 주차가 직접 또 위로 올라와서 1층 주차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비실,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내부도 한번 살펴봐야죠. 실제 지금 갖춰진 거를 가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만큼 뷰가 굉장히 남해향으로 층이 높기 때문에 뷰가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또 주방 쪽에 또 창이 있습니다. 이게 환기를 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빌트인 냉장고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는 타입은 또 투룸의 타입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예, 1층에 개별관리 사무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방에 사신 분들도 좀 간편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드는데요. 저희 이어서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 살펴볼게요. 네, 지금 분양가 같이 보시죠. 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제가 얼마 안 됐다고 했죠. 며칠 안 됐고요. 그다음에 투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전세 예상 보증금이 2억 1,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실제 투자 금액 이럴 경우에는 2천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요즘 강서 쪽에도요. 실제 투자 금액이 3천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개발 호재도 많고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다고 말씀드렸죠. 주목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월세 부분은 밑에 또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합리적인 가격으로 잘 나와 있다니까 관심 가져보시고요. 이번에는 고급 주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서 과천으로 가볼게요. 경기도 과천시 가령동에 자리한 고급 주택입니다. 4호선 정부 과천 청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지난 2017년 12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4층 건물 내 3층에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발코니 구조네요. 매매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5억 8천만 원, 전세시 보증금은 5억 4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시 보증금은 1억 원에 월 17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2억 6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2억 2천만 원 예상되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내려와서 경기도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볼게요. 입지 여건 개발 호재 어떤가요? 네, 지도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시죠. 일단 가운데 건물, 이게 지금 오늘 말씀드린 과천 그 분양 물건입니다. 이제 지하철역 좀 살펴볼까요? 지금 4호선 정부청사역이 약 도보로 한 10여 분 정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10여 분이 뭘까요? 제가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거주했었는데 강남역까지 걸어가려면 17분이 걸렸어요. 중강남인 과천에서 10여 분은 우스운 거리입니다. 그다음에 또 주변의 개발 호재를 볼까요? 물론 다음 페이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좌측에 보시면 과천정보지식타운이라고 해서 제2의 판교처럼 기업과 그다음에 고가의 아파트들이 지금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 입주할 토지들은요 대부분 다 분양이 됐고요. 아파트 이제 분양 예정이겠죠. 근데 분양 예정가가 시중에 듣기로는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한번 가볼까요? 빨간색 따라서 위로 쭉 가다 보면 4호선 정부청사부터 시작을 해서 4호선이 또 어디에 만나죠? 2호선 사당역에 만납니다. 또 위로 올라가 볼까요? 7호선 이수역에 만납니다. 하나 더 위로 올라가 볼까요? 9호선 동작역에 만납니다.
위에 올라가면 또 용산역에도 있어요. 정차를 해요. 이렇게 4호선의 이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의 아파트들 리모델링 하시는 거 들어봤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과천은요, 아파트가 재건축 연대에 돌아가면은 거의 다 재건축을 할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분당의 재건축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과천을 그만큼 더 높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가 또 서초구, 강남에 진입이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다음 페이지 호재로 넘어갈게요. 자,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과천 정보 지식 타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점선으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대층 좌측은요 기업 도시, 이제 우측은 이제 주택 도시, 뭐 그렇게 그렇게 주택 단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건물의 위치가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 계속 개발되고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이 건물의 가격은 계속 상승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이게 여기 보시면 과천 재건축 단지도 여기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런데 건물의 가격이 과연 얼마나 되길래 그만큼 상승폭이 있을까? 그럼 우측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빨간색이 오늘 말씀드리는 과천의 물건이에요. 약 분양 편형이 100평방미터입니다. 구 기준으로 약 30평형 되고요. 그래서 평당 우리 예전 기준으로 1,8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이제 과천의 단지 안에 지금 재건축 입주한 단지 같은 경우 구 기준 33평형이 평당가가 3,300만 원입니다. 굉장히 비싸네요. 그래서 구 기준 33평형이 한 11억 정도 해요. 안양도요. 안양도 가격이 이 정도예요. 안양이요. 근데 본 물건은 제가 과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만큼의 가격폭 2분의 1 차이, 3분의 2 가격 차이 나기 때문에 호재, 이 정보청사가 이게 정보지시타운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그만큼 가격 차이 상승이 그대로 본 물건에 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드려서 말씀을 또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미 기업들이 득달같이 내려와서 부지를 선점을 했다고 합니다. 관심 높아지는 곳이겠죠. 대중교통 불편한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걸어서 10분 거리라고 합니다. 자, 원장님, 건물은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조감도 같이 보시죠. 자, 지금 하나, 둘, 6개 동입니다. 6개 동. 저 밑에 하나 좀 달랑 있는 게 있어요. 그 1층에는 지금 통합관리센터가 지금 들었을 예정입니다. 6개 동의 통합관리센터. 무슨 다세대 단지 이런 게 들었으냐? 이게 그냥 다세대가 아니라요. 고급 다세대입니다. 이따 현장에 또 오시는 분들도 깜짝 놀라시는데 하여튼 흔히 우리가 이렇게 뭐 강남이라든지 이렇게 도시 안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뭐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북카페, 키즈 카페도 1층에 조성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뭡니까?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판교에 아파트 거주하시다가 현재 이 단지 안에 11억, 분양가가 11억인데 입주하시는 분도 있어요. 조금 있으면 분양가가 아마 5억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5억대의 낮은 가격에 그냥 단순한 단지가 아니에요. 고급 단지입니다. 11억짜리도 이 안에 있습니다. 입주가 끝났고요. 자, 주방 같은 경우 물론 샘플입니다. 자, 이 안에 실제적으로 가서 제가 사진 찍은 거고요. 타입이 워낙 많아서요. 주방 같은 경우에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같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린벨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바로 그린벨트까지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욕실이야 그렇고요.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산 보이시죠? 이게 다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가 본 단지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이미 지어졌습니다. 한계절이 지나가서 뭐 시멘트 냄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환기적인 차원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지 않겠습니까? 네.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단지 큰 고급 단지 안에서 그나마 가장 저렴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양가가 5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 예상가는 5억 4천만 원입니다. 이럴 경우 실제 투자 금액은 강남 재건축보다 훨씬 저렴하죠. 중강남인데도 4천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임대를 주거나 직접 사셔도 굉장히 매력 있는 곳인 것 같은데요. 과천시 가련동에 위치한 단지형 고급 주택 정보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아쉽지만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1부 함께해 주신 분은 골든 에비뉴 인베스트먼트 한승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